오늘은 한국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시계의 흐름과 그 안에 있던 특정 시계의 이야기들을 다뤄보려 합니다. 세계사 속 시계를 먼저 다루고 싶었지만 요거는 영화와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미지 수집이 좀 오래 걸려서 한국사부터 다뤄보려 합니다. 시대 순으로 다루려고 하고요. 시계의 흐름이 중점이지 역사 고증은 저도 부족하니까 틀린 점 있으면 부드럽게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죠. 누가 뭐라 해도 한국사 속 최초의 시계는 해시계입니다. 인류 전체를 통틀어도 해당되죠. 흔히 국내 해시계는 장영실의 해시계를 떠올리겠지만 6, 7세기경 발견된 신라의 화강암판 해시계가 가장 오래된 시계 유물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문제는 있지만 고려시대에도 해시계를 사용했음을 추측하고 있고 조선에 이르러서는 해시계와 물시계 등이 뛰어난 문화유산으로 등장하죠. 크게 주목받진 않았지만 별시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의 시계와는 외관부터 큰 차이가 있고 또 과거의 기술력과 시대상을 반영해보면 1분, 1초 단위의 정확한 시간 측정보다는 농업을 위한 천체 관측 및 기상 관측을 목표로 시간의 흐름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재밌는 점은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계식 시계가 이미 등장했었다는 점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계 개념이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가죠. 그 이후로 약 2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특별한 시계 이벤트는 일어나지 않다가 1600년대부터 중국에서 자명종 시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현대의 자명종 시계와 모습은 좀 다르지만 기계식 시계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시계들을 국내 학자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의외로 시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을 굉장히 간단히 요약했는데 영상 설명란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당연히 한국어로 되어 있고 조선 이전의 시계사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이전의 시계들을 자연시계라고 칭한다면 우리가 궁금한 건 기계식 시계의 등장과 사용이죠. 한국사에서 본격적인 기계식 시계의 등장 시기는 개화기입니다. 서양 물건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국내에 회중시계가 들어오게 되죠. 갑오개혁 이후로 현대의 시간 단위도 사용되기 시작했고 또 서양을 기준으로 보면 이 시기에 자전거 발달로 인해서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약간 넘어가려는 시기였기 때문에 여러모로 국내 시계 유입에 쿵짝이 잘 맞았던 시기죠. 자료를 좀 찾아보니 월섬사의 시계부터 무명의 시계들까지 꽤 많은 시계가 유입됐고 1원에서 10원 사이에 유통된 걸로 보입니다. 보는 자료들마다 화폐 가치가 좀 오락가락하긴 하지만 저금액대의 시계들이 엄청난 고가품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한국에 있던 월섬 시계의 스펙을 보면 15주얼 50mm의 케이스 사이즈, 오픈 케이스백 정도가 특징이고 조금 고가품에는 꼬리에 나침판이 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이 시기에 주목할 시계는 순종의 회중시계입니다. 바셔론 콘스탄틴의 제품이고 2010년에 경매에 나와서 약 1억 2천여만 원의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의 시계라는 타이틀로 낙찰됐다고 합니다. 타이틀에 비해서 생각보다 가격이 높진 않았네요. 개화기를 포함해서 일제강점기까지 회중시계를 제법 사용했다고 하고 일제강점기 시계도 기억할 만한 시계가 나타납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시계와 윤봉길 의사의 시계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6원을 주고 산 본인의 시계를 거사를 치르기 전에 김구 선생이 2원짜리 시계와 교환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죠. 그리고 그 시계들은 각각 보물과 등록문화재에 등록되었고 김구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거치고 한국전쟁에 발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회중시계와 손목시계가 공존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박물관 등에서 전쟁 유물로 이름 없는 용사의 회중시계나 손목시계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특정 브랜드나 모델에 대한 자료는 조금 적은 편이지만 기록처럼 남아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월섬의 타입 A-17입니다. 당시 새로운 항공학법 스펙을 갖췄고 A-11에 이은 미군 조종사용 시계죠. 미군용 시계라는 점에서 국군 일반 병사들에게까지 보급됐을 리는 없고 저도 이런 시계가 사용됐다는 기록만 접해봤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에 A-17을 컨셉으로 한 시계를 현대에 제법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는 베어의 코리안 워 C3입니다. 디자인의 모티브를 따왔고 주목할 건 케이스백의 한반도 이미지죠. 국내 유튜브 리뷰에서도 소개됐고 미국이 만든 한국전쟁 시계라는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MWC의 A-17입니다. 당시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MWC가 자칭 3대 군용시계 전문 브랜드라고 하는데 컨셉에 잘 맞는 재미있는 시계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담긴 시계도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소장 구출작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한 김재현 철도기관사의 시계입니다. 작전 중 북한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고 미군 구출작전에 대한 기여로 미국 국방부로부터 특별 공로 훈장을 받으셨다고 하죠. 시계가 이 작전에서 혁혁한 공을 쌓은 건 아니지만 그의 회중시계를 전쟁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한국전쟁에 빠질 수 없는 외국인이 있죠. 메가더 장군인데요. 메가더 장군이 착용했던 예거의 시계가 15년 경매에서 약 8천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937년에 제작된 예거의 리베르소고 시기상 착용하고 전쟁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무리 자료와 사진을 찾아도 전쟁 당시에 착용했다는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케이스백에 있는 본인의 이니셜이 인상적입니다. 한국전쟁 이후부터 벽시계 위주로 시계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또 기계식 시계를 조립하는 일도 병행되는데요. 5, 60년대에는 보통 일본에서 시계 부품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브랜드가 오리엔트고요. 오리엔트를 국내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예전에 좀 있었는데 이게 일본에서 부품을 가지고 와서 조립하다가 점차 국내 생산 비율을 늘려가면서 국내 기업 이미지가 갖춰졌고 또 오리엔트 내에서도 한국 시계를 제작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추후에 88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때는 공식 스폰서가 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 브랜드 부흥에는 실패를 했죠. 오리엔트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한국 브랜드, 한국산 시계를 생산하려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인하우스 무브먼트 개발 실패가 가장 크다고 하네요. 70년대부터는 쿼츠 파동의 여파나 경제 성장의 이유로 저렴한 원가의 시계들이 많이 공급됩니다. 쿼츠 무브먼트의 플라스틱 혹은 고무 재질의 케이스를 사용한 시계들이 등장하죠. 또 아동산업, 오리엔트, 로렌스 등의 브랜드들이 이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대통령 시계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기념시계가 제작되기 시작했다고 하고 시계마다 담겨있는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계는 유일하게 오토매틱 시계였다고 하네요. 디자인을 보면 세이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시계부터 쿼츠 무브먼트가 적용되었다고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시계는 알쓸신작 프로그램에서 유시민 작가가 착용하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이야기가 많은 건 박근혜 대통령 시계이지 않을까 하고 박근혜 대통령 시계에 직접적인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고 이만희 교주가 가짜 기념시계를 착용했다고도 하고 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 기간 동안 기념시계를 만들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시계의 경우 취임 초기에 빼어난 디자인으로 중고거래 난리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시계의 원가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과 디자인이 좀 아쉽다는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금으로 제작이 되고 대통령의 검소한 이미지를 좀 강조해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게다가 기념품으로 뿌려진다 해도 보통 이걸 어르신들이 착용을 하니까 디자인과 사용성을 고려한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 지지자들은 실사용을 하고 싶어 하니까 추후에는 디자인과 퀄리티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재규 부장의 시계이라도 있죠.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파텍 필립을 통해 시계 제작을 의뢰했고 거의 완성이 되어갔지만 11.6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계가 공중분해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카더라의 성격이 좀 강하고요. 이어지는 썰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 시계가 완성되었고 주인이 잃은 시계를 파텍 필립 측이 회사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싶었으나 이제 유족에게 전달이 되었고 현재는 그 시계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시계 제작과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서류들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현물이 없는 현재로서는 미스테리한 썰이죠. 또 이 시기에는 경제 성장이 꽤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수입 수출 증가에 따라 해외 브랜드들도 인기를 끌게 됩니다. 현대에 롤 오가 혹은 티헤미가 있다면 저는 7, 80년대를 롤 오브론으로 요약하곤 합니다.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의 예물시계로 유명한 롤렉스, 오메가, 브로바, 론진 등이 유행하기 시작하죠. 저는 브로바가 약간 의아한 게 이때 한국에서 유통된 브로바의 시계들이 롤렉스나 오메가의 디자인 카피 제품이 많기 때문인데요. 슈퍼세빌, 브로토나, 브로바 고구마 등이 이 시기에 국내에서 많이 유통되었죠. 어쨌든 아직도 전통시장의 낡은 골목을 다니다 보면 롤, 오, 부가 같이 적혀있는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이르르면 디지털 시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카시오의 시계들도 많이 유입되고 시티즌의 아나디지도 이때 등장하죠. 예쁘다. 무엇보다 주목할 건 돌핀 시계인데요. 84년에 론칭되어서 지금까지도 유효한 디지털 시계 브랜드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군 생활할 때 지샥 시계를 사용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은 돌핀 시계가 군용 시계의 아이콘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내 시계 브랜드의 대표격인 로만손도 이때 출범합니다. 88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거치면서 한국에서의 시계 생산량이나 수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었던 시기이고 정식 시계 제작 업체가 14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퀄리티를 떠나서 한국 시계의 부흥기가 아니었나 생각되네요. 자, 90년대부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시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 경험과 객관적 사실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2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신라시대부터 1980년대까지 굵직한 시계의 흐름을 한국사에 기대어 정리해봤습니다. 시계와 역사 시리즈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 영상의 반응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